2022년 12월 26일 오후 9시 18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앞에 보는 요 우유가 이게 안경을 안 끼니까 글씨가 잘 안 보이네. 11월 24일 날 유통기간이 11월 24일까지고, 뭐, 제조한 날짜는 잘 모르겠습니다. 나와 있나? 이 우유가 제조한 날짜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걸 가지고서는. 그런데 유통기간이 11월 24일까지 유효하고, 내가 이 우유를 산 것은 2022년 11월 12일 날 샀거든요. 부산 우유. 그러니까 지금 오늘이 12월 26일이니까 한 44일쯤 된 것 같습니다. 26 더하기 18이니까 44일쯤 된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지금 이제 개봉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니까 제가 이 손이 이 참 보기가 좀 미안할 정도인데, 뭐 실제가 그런 거 어떻게 합니까? 이 손이 좀 이렇습니다. 이 굉장히 따갑고 아프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흉측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이 왼손이고 또 오른손은 또 이렇습니다. 이래가지고 어제 그 하늘궁에 가면서 하도 손이 아프니까 이게 반창고를 조금 전에 다 뗐는데 반창고를 많이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는 분들마다 와, 이 손이 와 그렇습니까? 그게 인사더라고요. 손이 와 그렇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럼 나는 겨울 되면 항상 이렇습니다. 네, 이제 그렇게 하고 막 말아버리는데, 불로 이제 이게 이제 열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1월 24일 유통기간이 아마 뭐 한 달 훨씬 지났잖아요. 한 달 지났으면 유통기간이 한 달 지났으니까. 그런데 이제 나는 딴 건 안 하고 허경영 총재님의 사진을 조그만한 사진을 여기 하나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이따 한번 열어보려고 하는데 독한 냄새가 날지 뭐 냄새가 안 날지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내 평생에 맨 처음에 한 거고, 이제 두 번째로 지금 한 것은 요겁니다. 요게 지금 12월 3일 날 토요일 날 오후 3시 10분에 했는데, 이거는 이제 한 달이 아직 안 됐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서울 우유고. 그런데 나는 딴 것보다도 이제 마시는 것보다는 지금 내 손이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하니까 이 손에 안 발라 보려고 해요. 그래서 아래 우리 전체의 대천사님께서 이제 이 분무기를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조금 전에 그 다이소 가가지고 여기 하나 1,000원 하더라고요. 분무기를 달라 그랬어요. 분무기. 미니 분무기인데, 이제 1,000원 하니까 가격도 싸고, 이제. 그래서 내가 조금 전에 사가지고 허경영 이름을 적고, 또 여기에 이제 총재님의 허경영 신인님의 사진을 하나 부착하고, 요 우유를 이제 요게 좀 담아가지고 손에 좀 뿌려보려고 합니다. 나는 뭐,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건강을 바라죠. 뭐, 저 역시 뭐, 건강해야지. 건강을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런데, 요거는 이제, 항상 물을 먹을 때는 항상 내가 이래 한 거는 오래됩니다. 이 물을 먹을 때 총재님의 이제 신인님의 이제 이거 사진을 이제 부착해가지고 이래 먹습니다. 그래서 항상 불로수를 먹지요. 이거는 오래됐습니다. 한번 이거
이렇게 먹은 지는 한 1년, 뭐 한 2년, 2, 3년 됐습니다. 2, 3년 되고, 여기도 이제 서울우유 마시고 난 다음에 이제 이렇게 마시는데, 뭐,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하여튼 간에 언제나 활기찹니다. 엄청, 누구 말대로 희발이가 없다는 게 아니고, 반대로 에너지가 넘칩니다. 그리고 뭐 인삼 녹용물보다도 이 블루스가 최고지 뭐. 이래 마신 지는 오래돼요.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와, 아저씨 참 건강하네요. 이제 그런 말을 많이 듣거든요. 그리고 이제 일을 하는데 하다 보면은 진짜 엄청 무거운 것도 많이 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걸 뭐 번쩍번쩍 들고 이렇게 하거든요. 하고 뭐 그리고 또 이제 항상 그 허경영 총재님을 하루에도 진짜 100번 넘게 한 1000번까지는 안 될 줄 모르겠습니다. 헤아려 보진 않았는데 막 늘 허경영을 외칩니다. 그리고 막 조금 어떤 물건을 들 때도 허경영 부르고 그렇게 하면 이제 이게 힘이 막 솟아나죠. 그런데 이제 이게 손바닥이 아픈 거는 이게 손이 막 이렇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래가지고 이래 된 지가 한 10년 됐어요. 10년 돼가지고, 이게 막 갈라지니까 막 굉장히 아파요. 그래서 이 보시다시피 이게 와세린이거든요. 와세린을 이렇게 놔둡니다. 놔두고 여기는 또 이제 핸드크림 일이 있는데 이거 발라도 막 그때 보이고 소용도 없고 그러는데 하여튼 양력으로 보면은 양력으로 한 10월 그러니까 소서돼서 입추쳐서 백로 추분 할로 상강쯤 되면은 10월 한 20일 조금 지나면은 그때부터 이제 손이 갈라져요. 그때부터 이제 손에 딱 넣으면은 이제 따끔따끔 하면서 이제 아파지는데 겨울 되면은 이제 훨씬 더 심하죠. 그래서 요즘처럼 날은 진짜 정말 봄을 기다립니다. 이게 이제 한 5월달쯤 가야 이제 이게 없어지거든요. 없어집니다. 그래서 10월달,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한 4월 말까지네. 그러니까 한 6개월은 막 손이 따가워서 못 견뎌요. 그리고 이제 5, 6, 7, 8, 9, 10, 요 한 6개월은 또 이제 그 고통에서 벗어나고 그렇습니다. 1년에서 6개월은 막 손이 막 따가워가지고 진짜 막 늘 하루 종일 고통 속에서 살고 또 6개월은 또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데 그러니까 진짜 봄을 기다리죠. 봄을 기다리는데 봄 되면 이제 이게 없어지니까. 그래서 이제 앞으로 지금 현재 지금 어제 아래 동지 지났고 정말 이제 추위는 아직 오지도 않았잖아요. 소한 대한 추위가 남아 있잖아요. 소한 대한 추위가 이제 진짜 이때까지 추위는 뭐 추위도 아니잖아요. 춥기야 추웠지만은 정말 추울 때는 요 화장실 안에 그 변기가 다 얼어버리고 또 물도 안 나와요. 저작년인가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화장실을 한 일주일 동안인가 못 썼어요. 그때는 진짜 그게 이제 소한 대한 추위 아닙니까? 그때 총리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화장실에서 이렇게 우리는 무심길에 그냥 이렇게 이제 용변 보고 이제 볼일 보고 이제 물 내리면 그런갑다 싶으지만은 물이 얼어서 안 나오더라고. 진짜 아니 물이 얼어가지고 이제 이게 작동이 안 될 때 되면은 진짜 불편해서 살 수가 없어요. 이거 그럼 그게 이제 진짜 걱정이죠. 오늘이 하여튼 그래서 지금 내 조금 있다가 이걸 한번 열어보려고 합니다. 열어보면은 이 냄새가 독한 냄새가 나면 날지 안 그러면은 이제 이게 참 진짜 그렇지 않고 이렇게 썩지 않고 있는지 내 눈으로 직접 이제 해볼 예정입니다. 근데 그걸 내 영상 기록은 내가 좀 남겨놓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유를 여기에 이제 따라야 되니까 좀 미리 좀 열어놔야 되겠네.
그 이제 이거를 분리를 해놨습니다. 요게 담아가지고 착착 뿌려보려고. 나는 그래서 이제 뭐 보약이라든지 이런 거는 거의 먹지 않습니다. 뭐 인삼이라든지 무슨 보약, 뭐 오메가3라든지 뭐 이런 거는 잘 먹지를 않습니다. 전혀 뭐 단 1년 가도 단 10원도 그런데 돈 안 씁니다. 이거 뭐 불로수가 있으니까 나는 그것도 몰랐지. 그냥 뭐 총재님 사진이 붙이면 좋다는 이야기만 듣고 그냥 뭐 이렇게 여기 붙여가지고 내 이제 뭐 수돗물 틀어가지고 바로 마셔버려요. 뭐 약수물도 아니고 이거는 막 내가 뭐 수도 사업소 있다 보니까 수돗물 좋다는 건 아니까. 이래서 늘 뭐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인데 손만 안 아프면 사람이 살 것 같아요. 아이고, 그렇고. 우리가 일상생활에 사는 사람들이 말이지, 오늘 보니까 최서원 씨라고, 최순실 씨죠. 내하고 나이가 동갑인데, 1956년 7월 30일 생이고, 내보다 6개월 뒤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분이 6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될 때, 이제 그때 뭐 최서원 씨, 최순실 씨가 하고 연관이 있었죠.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그 딸이 정유라고 그러는데, 이제 이분이 오늘 형집행 정지로, 나오는 것 같아요. 확정된 것 같은데, 30일간, 이제 척추가 좀 이렇게 아파가지고, 수술하기 위해서 30일간 나오는가 봐요. 그런 사람들의 최고 소원은 뭐냐 하니까, 이 깜빵에서 좀 자유스럽게 이제 사는 거 아니에요. 밖에 나와서. 거기 있는 사람의 최고 소원은 하루라도 빨리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뭐 있으면 여사로 생각하지만은 깜빵에 있는 사람들은 쉽게 말해서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은 하루라도 이 자유스러운 생활을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국내외 정세라고 하는 것은 내가 늘 이야기합니다만은 허경영 우리 신인님께서 이제 대통령이 이제 되어가는 그 과정입니다. 과정을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나의 이제 주된 관심사는 종교 종교 지도자에 관해서 이제 관한 것이 내한테 주된 관심사거든요. 그래서 자칭 이제 뭐 자기가 이 인류를 구원할 그런 메시아다라고 하는 사람을 나는 뭐 많이 보아왔습니다. 많이 보고 또 진짜 뭐 그런 단체에 이제 뭐 이렇게 오랫동안 생활하게 되면 자기 재산은 그냥 다 날라간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늘 하는 이야기입니다만은 그런 사람들이 왜 가짜냐? 왜 허경영 총재님이 진짜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어제 이제 우리 성황종 위원장님께서 10가지 를 밝혀냈었더라고요. 그래서 뭐 내가 다 외우지는 못하겠고, 참 메시아는 이제 기존 종교판에서는 오지 않는다. 판밖에 남 모르는 법으로서 이제 온다. 이제 이 말이죠. 강정산의 이제 말씀이죠. 내 이름 판밖에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뭐 강정산이 이제 이 우주에서 가장 높은 신인데 자기가 이제 그 강정산과 또 똑같은 격이다. 그러니까 강정산이 무극이라면은 자기는 이제 환극이나 태극이다. 뭐 태극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은 또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한 10년 전에 돌아갔습니다. 10년 넘었네요. 그분이. 이름 밝히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환극이라고 하시는 분은 이제 또 지금 뭐 살아 계시죠. 그래가지고 뭐 그런 분들도 있고 뭐 기독교 계통 안에서 예수를 덜먹거리 가지고 또 자기가 이제 예수와 똑같은 동격이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또 있죠. 뭐 신천지에 뭐 이만희신가 뭐 그런 사람들.
또 그렇게 하다가 또 돌아가신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문선명 씨도 있고, 그렇죠. 왜 가짜냐? 그렇게 현실적으로 이제 우리가 가장 살기 좋은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는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쉽게 말해서 대통령이에요. 대통령이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대통령의 권한으로서 장관을 임명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장관이 또 말 한마디에 그 밑에 있는 차관이라든지 그 밑에 있는 뭐 차관 밑에 또 뭐 1급 공무원, 2급 공무원, 3급 공무원, 4급이 이제 서기관이고 밑에 5급이 서기관이고 그다음에 6급, 7급, 8급, 9급짜리 쫙 이렇게 서열대로 있다 이 말이에요. 국방부 장관 말 한마디에 밑에 있는 군인들이 움직이잖아. 그 국방부 장관을 움직이는 사람은 대통령이고 하니까 이 대통령이 되어야만이 이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마스크 하나만 끼는 것만 해도 당장 내가 버스를 타는 데 있어가지고 마스크 안 끼면은 버스를 탈 수가 없습니다. 안 태워줍니다. 이거는 엄연한 현실입니다. 버스를 타려면은 버스 동전을 넣거나 안 그러면 돈이 없으면은 카드 있잖아요. 요즘 다 카드로 하니까 교통카드, 안 그러면 신용카드로 해가지고 교통요금 결제되는 거, 그것도 있어야 되지만은 마스크 없이는 버스를 못 탑니다. 또한 마스크를 있다 하더라도 껴야 돼요. 껴야 됩니다. 또 껴도 코를 완전히 딱 막아버려야 돼요. 그래 안 하면은 버스 기사가 마스크 바로 쓰세요. 자꾸 이야기를 해요. 실제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래도 내가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그때 천번 버스가 김해 저 삼계동에서 저 연안부두 그 터미널까지 가는 그 버스 노선인데 그걸 타니까 말이지. 나는 이제 마스크 이런 코로나 이런 건 아예 난 믿질 않으니까. 그래 나는 항상 마스크를 잘 내리는 습관이 있다고. 그러니까 조금 버스 기사 눈치 봐가면서 조금 이제 좀 콧구멍을 좀 내고 이제 있었는데 이 사람이 버스를 가다가 딱 버스를 세우더라고. 세우면서 자기가 내 자리로 걸어오더라고. 걸어와가지고 아이씨 마스크 바로 쓰세요 이런 식으로 위압적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와, 안 하면 치겠더라고 사람. 그런 기사도 봤어요. 딱 안 그러면은 진짜 사람 때릴 그런 기계로 내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나 그다음부터는 첨벙버스는 절대 안 탑니다. 이게 또 현실이라고. 그러면 버스 기사는 버스 운송조합의 어떤 그 말을 듣고 그렇게 지시해서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그 버스 운송조합에서는 이제 부산시청의 이제 교통과라든지 거기에 대한 지침 또 그 외에 이제 딴 공공기관에서 내려오는 지침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대로 또 지시를 하니까 그렇게 이제 움직이지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런 거 해봐야 그러니까 최종 책임자라고 하는 것은 최고로 이제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것은 대한민국 대통령이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자체 선거를 폐지하고 지자체 단체장은 대통령 임명제로 변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신성 예산을 없애버려서 남은 금액과 선거예산 9천억 원을 전략하여 국민에게 돌려주는 등 국민에게 돌려줘야 된다 이 말이야. 그건 그렇고 그러니까 그 대통령 한 사람이 바뀌었는데 대한민국이 엉망진창됐다 이런 말도 지금 있거든요. 완전히 완전히 후퇴가 돼버리니까 민주화가 아니라 지금 바이든 날리면 이걸 말이지. 오늘 보니까 박지원 씨하고 노영희 변호사하고 아침에 이제 대담하는 걸 들어보니까 김건희 여사가 1년 전에는 그 윤석열 대통령 후보잖아요. 대통령 당선된 지가 지금 얼마 안 됐잖아. 지금 이제 5월 9일인가 취임해가지고 지금 이제 그렇고 작년 이맘때는 대통령 이제 이재명이 되느냐 윤석열이 되느냐 주로 이제 그런 싸움이었는데 그때
김건희 여사가 나와가지고 말이야, 텔레비에 나와가지고 12월 며칠인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12월 달이에요. 그때 이제 자기가 허위 학력에 대해서 자기가 사과하러 이제 대국민 사과를 하는 장소에서요. 거기서 자기가 뭐라 했느냐고. 만약에 자기 남편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된다 하더라도 나는 내조만 열심히 하지 절대 앞에 나서지는 않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거든. 그때에 이제 박 대표 운명 돌파라고 하는 그런 또 유튜버가 있어요. 그래 그분이 이야기하더라고. 이거 완전 거짓말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속으로는 막 하여튼 완전 그런 말을 실제 보니까 진짜 완전 100% 반대잖아 지금 하는 거 보면. 어제 이제 지금 이제 월드컵이지 16강에 이제 되고 난 이후에 청와대 이제 영빈관에서 이제 그 축구 잘하시는 손시성 가진 그 축구 선수하고 이제 불러가지고 대통령 내외분이 이제 불러가지고 이제 격려도 하고 그런 것 같더라고. 그 뒤로부터 거의 매일 앞에 나와서 이제 김건희 여사가 설치는 거야. 심지어는 메달인가 표창을 그냥 대통령이 이제 목에 걸어줘야 되는데 그 김건희 여사가 이제 걸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좀 해도 지나치잖아. 거기 이때까지 대통령 영부인이 직접 대통령을 대신해가지고 목에다가 걸어주고 하는 그런 영부인은 없었거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노영희 변호사님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한테 이제 그렇게 국정원장한테 이제 문의했죠. 이걸 어떻게 봅니까 하니까 박지원 원장이 그럴 수도 있다 그러더라고. 참 살기 위해서 이제 그런 말도 하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바른 말을 하면은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빨간 것도 보고도 지록 유말하고 사슴을 가르치면서 저기 말이다 그러면은 예, 말 맞습니다. 말 훌륭합니다. 그래 해야 살지. 야, 이 미친놈아, 저기 사슴이지 어째 저기 말이고 저러면은 그 지도새도 모르게 죽는 거라고. 그 옛날에 그게 러시아 마지막 황제 보면은 그때 라스푸틴이지. 라스푸틴이 러시아 마지막 황제의 아들이 이제 이렇게 혈루병인가 그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고치지 못해가지고 걱정하고 있는데 라스푸틴이 가서 그걸 고쳤다고. 그러니까 그 왕비가 라스푸틴한테 뿅 가버린 거야. 그리고 거기에 그 사람하고 이제 육체적인 관계도 많이 맺고 그래 했는데 바른 말 하는 사람들은 그게 다 폭파당해가 죽거나 총 맞아 죽거나 다 그래버렸다고. 참 그래가지고 러시아가 망한 사실이 있어요. 내가 무슨 이야기 하다가 또 이렇게 옆으로 여기로 빠졌는데 옆으로 갔는데 하여튼 지금 하여튼 나는 손이 좀 이렇게 아픕니다. 손이 아파가지고 요거를 한번 블루유를 한번 이렇게 한번 발라볼까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국내외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허경영 총재님께서 대통령이 이제 되어가는 그 과정이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바꾸는 것은 대통령이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대통령이 바뀜으로써 대한민국 전체가 지금 이제 막 엉망진창이 이제 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지금 그 공정하게 보도를 했는데 MBC를 때려 조직부리잖아. YTN도 때려 조직부리지. 이거는 완전히 50 시절 이전으로 되돌아가는 그런 느낌을 준단 말이야. 30 시절로 되돌아가는 그런 느낌을 준다고. 대한민국 전체가 이렇게 바뀌는데 정말 한 분의 대통령이 딱 바뀌면은 허경영 총재님께서 대통령이 딱 됐다. 그런 순간 대한민국이 바뀌어도 엄청 좋은 방향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사회 각 분야에 전부 다 좋은 방향으로 싹 다 바뀌어버린다고. 그러니까 실질적인 그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래야 그게 참 메시아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 나는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산속에서 구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나는 엄청 싫어합니다. 내보고 성복 입고 무슨 돌을 닦으라 그러면은 0.001초도 내 못 있어요. 갑갑해서 안 돼요. 무슨 신부들이 입는 옷이라든지 성복이라 해가지고 스님들이 산에서 도 닦으면서 입는 옷이라든지 그런 것은 내가 0.00001초도 못 입어요. 갑갑해서 안 돼요. 그리고 산에서 도 닦는 사람들은 내가 보면은 저거 엄청 그래가지고 무슨 그게 도가 되노? 돌을 닦느냐고. 돌을 닦는 것은 현실에 직접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이 현실 속에 말이야 보면은 별의별 사람 다 있거든요. 정말 그 석가모니도 그 한평생 자기 그 사촌 동생 제바다타한테 살해 살해 위협을 많이 당했어요. 트럼프가 살해 위협을 한 50번 이상 당했다 그러는데 석가모니도 마찬가지라고. 석가모니한테 그 제바다타가 엄청 그 안 좋은 일도 많이 했다고. 오해도 그 사람 어떤 그 여자하고 관계를 맺었다 이래가지고 여자를 죽여가지고 그 시신을 석가모니가 자는 침대 밑에 놔두기도 하고, 뭐 독을 묻혀가지고 코끼리 그 뿔에다가 그 독을 묻혀가지고 찔러 죽이려고도 했고, 결국 석가모니는 그 독버섯 묻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도 그렇게 현실적으로 그 사람과 사람과의 있는 그 속에서 도를 구한 것이지, 뭐, 산속에서 내가 그렇게 있진 않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산속에서 뭐 도 닦는 것은 아니야. 그러니까 그건 안 좋은 거라고. 그게 안 좋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도를 닦이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보면은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은 거기 직장 생활에 별의별 사람 다 있잖아요. 내 아는 사람 중에 한 분이 그러더라고. 그분이 건물 이제 청소 좀 하시는 분들인데, 청소를 하시는 분인데, 거기에서도 이제 왕따를 시킨다 그러더라고. 왕따를. 그래가지고 그 안에서도 그 청소하는 아주머니들 보면 이렇게 보면 아이고 참 수고하신다 그 생각이 들긴 드는데, 그 사람이 이제 7, 8사람이 있으면은 그 속에서 한 사람을 왕따를 막 시키는가 봐. 그리고 엄청 사람을 괴롭히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막 엄청 하소연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 사람들 속에서 또 사람들이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을 이해를 하고, 또 그 사람들이 몰라서 그러니까 특히 이제 허경영 총재님을 따른다 그러면은 그게 엄청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엄청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싫어도 보통 싫어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냥 그러니까 막 별의별 진짜 이도령이 말이지. 이도령이 과거급제가 떨어졌다는 그런 실제로는 합격했지만은 겉으로는 이제 낙방한 모습으로 내려왔잖아요. 내려와가지고 꾀째째한 모습으로 있으니까 별의별 욕을 다 들었잖아요. 그렇듯이 우리도 이제 허경영 총재님께서 총선에 이제 다 떨어져, 서울시장에 떨어져, 대선에서 떨어져, 떨어졌는데도 계속 지지하고 믿으니까
이제 그 주위에서 싫어하는 사람은 엄청 싫어합니다. 그런 사람들 속에서도 우리가 또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 사람하고는 또 관계가 또 좋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모든 그 사람도 부모 형제가 있고 또 자기 아버지 어머니 다 돌아가셨지만은 그 돌아가신 그 조상들이 또 이렇게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이런 사람 다 생각을 하다 보면은 뭐 이해를 하게 되고 결국 가서는 마찰이 없도록 이제 살기 위해서는 내가 많이 참는 거예요. 참는 것이 이해하는 거고 몰라서 그러니까. 그리고 언젠가는 쨍하고 말이지 허경영 총장께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시고 또 세계 황제가 되시는 그날에는 자기들이 이제 뭐 느끼는 게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그래서 예수, 내가 제2의 예수다. 내가 제2의 강정산이다. 내가 제2의 석가모니다. 내가 내가 밀어붙여다. 이렇게 하는 사람 중에서 현실 정치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 쉽게 말해서 대통령으로 출마하지 않는 사람은 전부 다 가짜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영향력이 없단 말이에요. 대통령이 되어가지고 대한민국을 확 바꿀 수 있는 그 힘 있는 자가 대통령이거든. 그래야 장관을 움직이고 장관이 차관을 움직이고 차관이 밑에 있는 모든 공무원들을 움직인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형사를 움직이는 것도 행자부 장관이 움직이잖아요. 형사들. 도둑놈 때리잡는 형사들. 저 강진구 기자 말이야. 시민언론 더 탐사 그 강진구 기자 그 집에 압수수색 하는 사람들이 다 공무원이거든. 그 사람들은 우리 사람들 지시대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 압수수색하고 영장 발부하는 사람들 다 공무원이라고. 그 공무원을 움직이는 최고 책임자는 대통령이거든. 그 대통령의 그 말 한마디, 생각, 의사,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고. 바른대로 살아라. 부정하게 가지 단돈 1전이라도 받았다면 완전히 이거는 완전히 삼족을 멸해버린단 말이야. 그래버려야 돼요. 단돈 1전이라도 받았다 그러면 삼족을 멸해버려야 된다고. 그런 정신으로 통치를 해보라고. 대통령 자체가 정신이 어떻게 하면은 이 모든 국민들로 이렇게 받든단 말이야. 하늘처럼 받들거든. 친자식 이상으로 사랑하시는 분이 허경영 총재님의 생각이고, 그런 정신을 가지고 대통령께서 이제 국정을 운영을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게 호랑이가 돼버린다고. 오야지가 두목이 흐리멍텅하면 밑에 있는 사람들 다 흐리멍텅해진단 말이야. 입만 열었다면 거짓말하고 말이야. 요령만 피우고 말이지. 남이 어떻게 들든지 말든지 자기만 이익만 채우려고 하는 그런 인간들이 다 돼버리거든. 근데 대통령이 생각이 발라보라고. 국민을 위해서라면은 정말 모든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한다는 그런 정신이 있으면은 밑에 국무총리도 그런 사람이 돼야 되고 장관도 그렇고 차관도 그렇고 그런 사람들을 쫙 물갈이를 시켜가지고 한번 멋지게 한번 해보라고. 그렇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돼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 이 세상을 극락정토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때까지는 정력시대가 아니고 주역시대가 되기 때문에 그런 인물들이 신인님이 나와가지고 정치를 하는 그런 세상이 아니었거든. 왕패 이적 검수 시대이기 때문에 전부 다 쓰레기 인간들이 그냥 정치판에 나왔다 이 말이에요. 쓰레기들. 그냥 마하반야빌도 모르는 그런 쓰레기들이 그냥 나와가지고 정치를 했는데 이제는 그런 시대가 가고 정력 시대가 온다 이 말이야. 정력 시대에 합당한 신인님께서 이제 이 정치를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이제 언제부터 좀 되느냐? 참 하루에도 한 30명 정도가 한 40명이 매일 자살을 하는데 20대 아가씨들이 처녀들이 여성들이 자살자가 많아요. 그걸 놔둘 건가 그래가지고 하루라도 좀 빨리 되지 않겠느냐고.
그리고 기대가 크면 어제도 내 이야기했습니다만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크니까 기대를 안 그러면 낫잖아. 그럼 기대가 없다가 뭐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제 기대를 안 거는 수가 있는데 그러나 지금 모든 걸 볼 때에 내가 볼 때는 변희재님의 이제 그 말을 오늘도 내가 여러 시간 들었다고 평화방송에서 변희재님이 나와서 또 이야기를 했고 어제는 왁자지껄 그 CPS 스픽스에서 나와서도 이야기했고 오늘 저 미디어워치에서도 나와서 이야기했는데 이분의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은 지금 우리나라 국내 흐름을 제일 잘 꿰뚫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말씀하는 것을 쫙 들어보면 윤석열이 얼마 남지 않아 윤석열 정부가 얼마 가지 않는다는 것을 아주 그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볼 때 상당히 신뢰성이 있다고. 그래서 이제 자연히 이제 허경영 총재님은 이제 이 국민들의 마음을 이렇게 휘어잡는 그러한 반드시 그런 사건이 생기는데 이 12월 19일 날 지금으로부터 이제 딱 일주일 전에 한국 유엔 봉사단 수석 부총재님으로 이제 임명이 됐다는 것은 이제 사실상 이제 몇 달 있으면 총재님으로 되시는데 이것은 뭐냐 하나의 징조단 말이야. 징조. 유엔 총재가 됐다. 뭐 한국 유엔 저기 봉사단. 그러니까 뭐 봉사하는 거잖아. 뭐 대통령이 봉사하는 거지 뭐냐고. 그러니까 한국은 세계의 중심이잖아. 코어잖아. 그러니까 한국 세계의 중심에서 가장 높으신 이제 총재님이 되셨다는 것은 뭐냐? 세계 황제가 되었다는 것을 이미 이제 예고를 해준단 말이야. 이 예고편을 이제 이렇게 보는 거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후쿠시마 저 오염수가 지금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우리나라 국내 언론에서는 잘 보도도 안 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아래 이제 시민 언론 더 탐사에서 나가가지고 일본에 가서 이제 동영상을 찍어 온 게 있다는데 아직 나는 보지는 않았어요. 그걸 보면은 아주 심각하다고. 이제 그 문제가 어떻게 이제 하늘궁하고 일본의 당사자들하고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모양인데 우리가 한국 유엔 봉사단 명예 총재님의 그냥 수석 부총재님이 된다는 것은 생각지도 못했거든. 근데 오늘 하루 바꾸기 이제 되고 또 총재님께서 직접 이제 그냥 시상을 또 하셨어요. 하루 아침에 진짜 완전히 그렇게 됐는데 정말 오염수 문제를 이렇게 한번 싹 정리를 하시게 될 때는 언론이 아무리 지금 이런 거는 허경영 총재님에 대한 좋은 것은 언론일 때까지 보도를 잘 안 한다고. 그런데 이런 거는 보도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잖아. 그리고 변희재 님이 이제 태블릿에 대한 진실, 최서원의 태블릿이 아니다. 그건데 그거 최순실 것이라고 해서 그걸 근거로 해서 탄핵도 되고 최순실이 자기 집이 300억짜리 집도 날려버리고 압류가 당했단 말이에요. 국가에서 가져간 거예요. 그리고 징역형을 18년 받았잖아. 18년. 최순실이 18년 받았는데 지금 6년 살고 앞으로 12년을 더 살아야 된다고. 이 추운데 깜빵 생활하면 그게 얼마나 힘들겠느냐고. 그거는 완전히 최순실이도 사실상 죄가 없는 사람이단 말이에요. 태블릿이 최순실 게 아니고 청와대 행정관 거예요. 그리고 제1 태블릿이 것은 청와대 행정관 이름을 내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그리고 이 제2 태블릿은 홍시성을 가진 분이에요. 그러니까 최서원의 비서의 친구 태블릿이에요. 그것을 최순실 거다고 이렇게 덮어세우고 홍시성 가진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자라든지 사진이라든지 이런 건 전부 다 삭제를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조작하고 날조하고 위정한 것은
그 징역 최소한 10년짜리예요. 10년짜리. 이런 거니까 이제 그게 이제 밝혀지게 되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징역 10년을 살아야 될 그런 입장이라고. 그러니까 그 기자회견 할 때 12월 7일 날 그 변희재 님이 이제 그 평화나무 이사장 김용민 그 평화나무 이사장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기 안진걸 소장하고 그리고 최대집 전 의사협회 회장하고 있는 자리에서 기자회견을 했었을 때에 대한민국 기자가 한 사람도 안 왔어요. 왜냐하니까 그 가지 마라 이제 이런 식이 내려온 거지 아니겠느냐고. 그러니까 안 간 거예요. 그러니까 기자도 완전 다 썩은 거야. 언론이 대한민국 언론은 완전 썩어버린 거라고. 미국 언론도 마찬가지라고. 그런데 미국에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제 미국에 그 언론을 이제 바로 잡아 나가는 거예요. 미국에도 지금 이제 조용한 계획이 일어나고 있어요. 상당히 그렇습니다. 미국도 지금 바이든 좀 있어 보라고. 이제 내년 이제 1월 1일 되면은 하원이 이제 더 공화당에서 많은 의석수가 많으니까 별의별 사건이 다 생길 거예요. 이때까지 그 언론이 미국의 CNN이라든지 이런 언론이 썩은 언론들이 엄청 많아요. 그거하고 연관해서 하여튼 우리가 허경영 총장님께서 대통령이 되어가는 그 과정을 아주 이제 보게 되고, 그와 더불어서 경기는 엄청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어려워져야 막 캄캄한 밤이 돼야 밤하늘에 별이 초롱초롱 빛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듯이, 정말 그 코인 문제가 심각하던데 나는 뭐 코인 뭐 단돈 1전도 안 했지만은 뭐 그래가지고 돈 날리는 건 아니지만은 나는 저기 강정상 그걸 한 20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 뭐 그게 많은 하긴 그건 그렇고 하여튼 코인 문제로 해가지고 그 대학생들 젊은 사람들 뭐 몇천만 원 뭐 1억씩 이렇게 돈 날리는 사람들이 많다고. 뭐 대학생도 그런 뿐만 아니라 남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날린 사람들이 많더라고. 그러니까 어렵고, 그 다음에 이제 영끌족이라 해가지고 아파트를 이제 사는데 있어서 많은 이제 그 융자를 받았는데 그 이제 금리가 자꾸 오르고 집값은 떨어지고 이러니까 죽을 지경이라고. 지금 물가는 또 오르고 이리 되다 보니까 이제 그 한참 어려워지는 그 과정에서 허경영 총재님의 이제 또 공약이 또 실제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이제는 돈을 준다 하더라도 뭐 별로 놀라지도 않는다고. 놀라지도 않아요. 카타르에서 이번에 저게 축구를 월드컵에 했는데 카타르에서는 진짜 뭐 1억씩 준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게 내가 그 카타르의 복지가 엄청 잘 돼 있어요. 대학교까지는 전부 다 무료로 이렇게 보내고, 유학을 가면은 유학비 또 생활비까지 전부 다 국가에서 다 준다고. 현실적으로 그런 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게. 그리고 지금은 그게 이제 먹어주니까, 옛날에는 국가에서 돈 준다 그러면 미친다 하겠지만 지금은 안 그렇거든. 코로나 긴급 재난지원금을 우리는 이제 국가에서 많이 받았다고.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많이 줬어요. 많이 줬기 때문에 이제 국가에서 주는 것을 전 국민 재난지원금도 다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제 한 번씩 맛을 다 봤기 때문에 정말 이제 1억을 준다 그러면은 이제는 허경영 총재님 말을 이제 받아들일 그런 준비가 다 됐다고. 지금 다 됐어요. 그런 데다가 이제 텔레비에 한 번 오셔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되면은 그때 이제 사람들이 놀라겠죠. 그래서 조만간에 이제 그 총재님께서 그 2008년도에 정말 억울하게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이 이제 그게 참 진짜 조작된 그 검사들, 판사들, 그리고 뭐 이 모든 경찰들, 이게 전부 다 그 막 생사람을 쎄리 잡아가지고 1년 6개월 동안 실형을 살았는데, 그것이 이제 그게 진짜 분노할 만하죠. 총재님은 부산에서 하룻밤도 안 주무셨다고. 20세 이전까지 아마 이때까지 한 75년을 살아오시면서 부산에서 주무시기는 하루인가 이틀 주무셨을 거예요. 내가 그것도
최근에 70 넘어서 그렇게 하셨고, 모르겠습니다. 그전에는 뭐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20살, 20살 이전에는 하룻밤도 부산에서는 주무신 적이 없다고. 잠깐 부산에 내려왔다가 올라가신 적은 있지만은, 그런데 그 3년 동안 경남 공고를 다녔다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뭐 날조를 해도 이만저만한 날조가 아니거든. 그것이 이제 재심 결과가 이제 무죄 판결이 나와야 되는 것이 이제 그게 정말 사필기증이고, 전화위복이고 사필기증이고,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해가지고 총재님에 대한 인식이 싹 바뀌게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불로유 요거를 해가지고 또 총재님의 인식이 또 바뀔 것 같고, 압도적으로는 이제 후쿠시마의 세션 문제, 요 오염수 문제를 처리해가지고서는 가히 폭발적으로 이제 인기를 이제 받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그렇게 멀지 않다는 것이 이제 그 우리나라 정치 평론을 최고로 잘하는 그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님의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런 것을 우리가 충분히 느낄 수가 있어요. 오늘 그 이동환 그 변호사가 미디어워치 변호사인데 이분이 이제 그 윤창중 씨하고 대화를 오랫동안 하더라고요. 해가지고 이 이야기를 이제 그 이동환 변호사는 그 박근혜 씨하고 인연이 없으니까 이 박근혜 대통령이 이동환 변호사를 모르는 사람이단 말이야. 그런데 윤창중 씨는 박근혜 대통령하고 알잖아요. 그 박근혜 대통령 임기 시작할 때 이제 대변인으로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윤창중 씨를 통해 가지고 이제 이 테브리스에 대한 그 진실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테브리스에 대한 진실 이걸 가지고 정규재 씨도 이제 이걸 알고 지금 파가 이제 세 파가 나눠져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첫 번째로는 이상로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상로라고 하는 분은 뭐 듣고 넘어가자 이제 이런 식이지. 그런데 비해 가지고 정규재 씨 같은 경우는 뭐 대통령은 놔두고 이 모든 것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책임지고 물러나는 방향에서 이제 끝내자 이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제3 안으로서는 윤창중 씨 같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다시 정치에 이제 그 참여를 하는, 다시 정치를 이제 재개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어요. 지금 세 파트로 지금 나눠지가 있습니다. 나눠지가 있는데, 그래서 뭐 한동훈이는 뭐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이제 죽을 판이라 가만 보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요즘 기가 팍 죽어가지고 말도 제대로 못한다라는데, 천공이 한마디로 해놓으니까 천공하고 뭐 우리나라 권력 설력 1위 3위가 막 한바탕 내리찌놓으니까 그냥 천공이 그 한동훈이는 아주 공부를 좀 더 해야 된다 이런 말도 했고, 강신님도 이제 그런 말 하고 이러니까 한동훈이가 뭐 힘이 있나 그냥 찌그러지 가지고 지금 기가 팍 죽어 있는데, 그 깜빵 갈 날짜만 남은 거예요. 한동훈이는. 자, 그래서 지금 그 총재님께서 이제 재심 결과가 무죄 판결이 나오고, 그럼으로써 국민들이 이제 좀 더 총재님에 대한 인식이 좋아질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불로유 요것이 이제 국민들에게 점점 번져나가니까 아는 사람들은 뭐 1000병씩 100병씩 이렇게 우유를 사더라고. 나도 이제 조금 지나면은 뭐 조금 나도 한 몇 달 지나면 우유를 최소한 100병은 안 살까 이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뭐 하여튼 6, 7월 좀 지나야 돼요. 그전에는 좀 무슨 일이 있어서 그렇게까지는 안 되고, 뭐 한 달에 한 몇 병만 지금 살 입장이 그래 되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멀지가 않다. 기대를 금년 내년 2023년에는 뭐 기대를 해도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듭니다. 좀 우유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냄새가 어떻게 날지 모르겠네요. 또 퍽 터지진 않을까 모르겠네. 오래돼가지고. 한 44일 됐습니다. 어, 44일 돼가지고 이제 뜯었는데, 뭐 곰팡이가 폈다거나 썩었다거나 그건 아닙니다. 전혀 썩은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게 진짜 유통기간이 11월 24일까지인데, 유통기간이 한 달 지났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통 썩어야 되는데 썩지 않고 썩은 냄새가 전혀 안 납니다. 이거는 싫어합니다. 요때 내가 그때 우유를 2022년 11월 12일 토요일 날 우유를 샀다 이 말입니다. 사고 유통기간이 11월 24일이고 오늘은 옆에 이제 시간 보이죠? 2022년 12월 26일 오늘 조금 전에 개봉했습니다. 44일 만에 개봉했는데 전혀 보시다시피 이제 이게 냄새가 썩은 냄새가 전혀 나지가 않습니다. 맛을 한번 볼까? 고소하네요. 고소합니다. 전혀 썩었다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 나는 마시는 것보다도 이제 이렇게 그래가지고 하도 손이 좀 이러니까 보시다시피 참 진짜 흉측스럽죠. 완전히 이게 손이 이렇습니다. 이랬는데 한번 이게 직책이를 뿌려가지고 변화되어 가는 모습을 내가 직접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또 그만하겠습니다. 하여튼, 이제 허경영 신인님의 시대가 이제 오는 거예요. 찬란하게 옵니다. 이를 보면은 지는 해가 있고 떠오르는 해가 있고 그래요. 찬란하게 떠오르는 태양입니다. 본신 태양. 이때까지 지금 현재 말이지 오늘도 빛과 번쩍한 차를 타고 말이지 좋은 호텔에서 아주 좋은 음식 먹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이 죄를 많이 지은 상태에서 그런 사람은 앞날이 얼마나 참 불행하겠느냐고. 그런데 지금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살아도 허경영 총재님을 따르고 총재님을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한 사람들은 미래가 얼마나 밝겠느냐고요. 아이고. 야, 진짜 희한하네요. 그 유통기간 지났는데 또 마셔도 그냥 고소하네요. 야, 참, 진짜. 이거 내가 쇼가 아니고 나는 항상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니까, 야, 참. 고소합니다. 맛을 보니까. 그냥 이제 손에 좀 뿌리려고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항상 물을 마실 때는 요렇게 이제 스티커를 붙인 상태에서 이렇게 마십니다. 마시니까 항상 나는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입니다. 우리 회사에서도 그럽니다. 야, 어떻게 일을 그렇게 열심히 잘하느냐, 에너지가 넘치느냐, 비결이 뭐냐, 그걸 물어보는 사람도 있는데, 딴 게 아니고, 이 맹물, 수돗물입니다. 수돗물, 생수도 아니고, 수돗물에 여기 스티커 딱 붙여가지고, 이렇게 늘 이렇게 마십니다. 이게 오메가3보다 낫지, 아이고. 내 18번은 그렇습니다. 어제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그 가수 명국한 씨하고 윤일로 씨라고 이름이 일로라고 왜 한일자에다가 길로자 한 길로 가라 이 말이야. 딴 거 그 사람이 왜 그러냐니까 이것저것 하지 말고 가수의 길로 오직 한 길로 가라 이래서 이제 윤일로라 그랬는데 그런 사람들도 명국한 씨는 5살 때부터 노래를 했다든가 그렇게 하더라고. 그런데 16살 때 가수가 되었고 아주 어릴 때부터 이제 가수가 되고 싶은 노래를 막 부르고 싶은 그런 말이 많이 생겼다 그러더라고. 어릴 때부터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나도 어릴 때부터
14세, 15세, 16세, 17세, 요때가 아주 화려했다고. 17세, 18세, 요때에 이제 막 사무치게 막 그 기독교에 막 사무친 거예요. 완전 사무친 거예요. 그냥 그 막, 뭐 예수가 생기고 난 이래로부터 뭐 기독교나 천주교를 믿은 사람이 수천 억만 명이 되겠지. 예. 그런 사람들 다 먼지를 보니까 실제 먼지지. 먼지를 본다고. 그래 하다 보니까 이제 뭐 대충 불교가 뭔지도 대충은 알고, 또 그래 하다 보니까 강정산이 이제 뭐 강정산이 말한 것도 대충은 알고, 거기에 대해서는 깊은 이야기는 하지는 못해요. 여러 가지 종교 생활은 조폭들하고 똑같아요. 똑같아요. 자, 그래서 말이라고 하는 것도 뭐 함부로 말을 못합니다. 말을 못해요. 말할 때가 있으니까 말할 때가 돼야 이제 말을 하는 거고, 이 정도 말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최종 결론으로서 허경영 신인님을 내가 이제 참 극적으로 2016년 3월 26일 날 아련하고, 이제 2016년 9월 30일 페이스북에 내가 허경영 총재님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그 이후로부터 이때까지 단 한 번도 변함이 없습니다. 자, 그만하겠습니다. 또 다음에 하겠습니다. 허경영.